파킨슨 전문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진단받은 64년생 환자입니다. 파킨슨 환자가 직접 요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년부터 파킨슨병 환우와 보호자의 전화 상담을 하면서 드는 의문. 다른 질병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찌 지내나, 내 약이 문제가 있나, 전화를 하고 온라인 카페를 돌아다닐까요? 파킨슨병 및 증후군 환자들이 사회활동을 위해 약으로 증상을 가리려다 약으로 인해 증상 악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항파킨슨 약제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과 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톡스는 보툴리늄이라는 독소에 치사량의 1000분의 1 정도의 양을 주사하자 신경세포의 활동이 적당히 억제되고 근육이 마비되면서 눈 근육의 비정상적인 운동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활용된 것으로 압니다.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이네요. 이 용량 조절을 누가 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담당 의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스스로가 용량 조절을 합니다. 이 용량 조절을 3개월에 한 번 만나 3분 진료로 이루어집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질병 악화가 병의 특징 또는 환자만의 책임일까요? 대부분의 의료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첨단 의료 장비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합니다. 하나 파킨슨병을 포함한 이상운동 질환자들은 수치로 알 수 있는 의료 장비의 부재로 어려움이 클 줄은 압니다. 2021년 11월 국회 정책간담회는 누구를 위한 간담회였을까요? 연구비 확보를 위한 의료계와 전시용 행정부와 과시용 입법부의 한바탕 놀이터였을 뿐. 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독을 복용하는 환자의 의견은 묻지 않습니까? 단지 몸이 뜻대로 안 움직여 먹는 약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환시, 환각, 망상 등으로 신경정신과적 문제까지 안고 살아가는 환자와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삶은 음지에 내버려 둬도 됩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평생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진행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고 약물의 부작용 등 새로운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용량도 수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약물 투여와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신약은 항상 치료적 효과가 부작용 등의 위험성보다 클 때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는다지요. 그만큼 부작용의 위험성을 안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에 파킨슨병 환자가 의료진에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파킨슨병 증상과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 안내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파킨슨병 증상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달라진 증상과 다른 질병, 일상의 환경까지 기록하게 하고 처방 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둘째, 항파킨슨 약제 복용이 완치제가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1회 복용량을 늘리기보다 진행될수록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지므로
하루 총량을 나누어서 복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방은 1정에서 1.5정, 2정, 3정으로 몇 개월 단위로 늘리는 사례는 파킨슨병을 약으로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 항파킨슨 약제 복용 이후 중증 난치병 환자로 진행되어 감을 막아야 합니다. 1회 복용량이 레보도파 기준 100mg을 넘을 경우 약효 소실 과정에서 훨씬 힘들어지는 증상을 부작용의 가능성도 참고하여 병의 진행으로만 보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넷째,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표현할 창구와 처방약 복용 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외래 진료 전에 온라인상으로 사전 문진표 작성 등 최대한 환자의 개별 증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달라진 처방약 복용 후의 예상 못한 부작용을 진행으로 생각하고 추가 복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연결을 원합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은 환자이지만 진단과 동시 조기 약물 처방보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타 질병 관리와 심리적 안정감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심리적 영향이 크고 다수의 환자가 겪고 있는 우울과 불안 등의 치료 방편으로도 항파킨슨 약제 처방약만큼 중요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활의학과 협진의뢰 필요합니다. 한쪽이 불편한 신체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항파킨슨 약제로만 관리하는 것보다 운동 및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클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상 6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활성화하여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질병 악화로 인한 개인적 또는 국가적 비용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개선으로 진료하실 때도 도움이 크실 줄 압니다.